안녕하세요. 사운드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해왔던 것을 직접 전달해보고자 마이크를 한번 켜봤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이고 제 채널에서도 몇 번 다뤘던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어젠다인데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인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이 파트너로 있는 거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왜 리셋을 해야 되는가? 현재 세계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노인의 인구가 늘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은 리셋을 해야 한다, 이런 어젠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올렸던 영상의 일부인데요. 여기 써져 있는 말을 보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이 썸네일에 이어서 두 번째 썸네일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길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론이 가져다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나눠준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드론이 나눠준다.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이신 클라우스 슈왑이 말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팬데믹은 우리의 세상을 되돌아보고 다시 상상하며 리셋을 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팬데믹을 기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보인다면 과세,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게 좀 눈에 띄입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글 자체는 굉장히 좀 두리뭉술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는 자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리셋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리셋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요점은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나 어떤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2020년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가 많이 되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15%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shadowstats.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옛날에 CPI 산출 방식을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발표하는데 2021년에 15%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율에 비해서 2배가 높죠.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은 수십 년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긴 했는데 2020년의 인플레이션은 좀 틀리게 보입니다. 여기에 자산 가격까지 더하면 엄청나게 더 높겠죠, 인플레이션율이. 그래서 가만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최소 15%의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M2 차트를 보면 달러가 풀린 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리는 걸 볼 수 있는데 2020년 뒤에는 이제 마치 하키스틱처럼 이렇게 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를, 정부의 부채를 보면 이제 이건 GDP에 대비한 부채 비율인데요. 이제 계속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마치 2018년에 비트코인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2020년 뒤에는 약간 수익 상승, 90도로 그냥 올라가죠, 쫙.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8%, 그리고 뭐 일본은 뭐 282%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국가들이 굉장히 뭐랄까, 일반 사람이었으면 완전히 망해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가들이 길거리의 노숙자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가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세금이 늘어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 이제 걱정도 좀 되고요. 실제로 부자들한테 unrealized capital gains, 세금을 때리겠다고 말이 나온 적도 있었죠. 예를 들면 집이나 주식이 있는데 이걸 팔지도 않았는데 이 집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매년 세금을 계속 때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동성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산을 팔 수밖에 없겠죠. 이건 정말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긴 한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자들은 세법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여차하면 이민이라도 가면 되지만
결국 당하는 건 어중간한 중산층과 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엔 부자의 기준이 뭐 전재산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중산층과 서민들은 앞으로 자산을 더 많이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규제가 심해져서 작은 비즈니스들이 죽어가고 있죠. 일단 2020년에 락다운을 해서 상점들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때 좀 많이 망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폭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점들이 또 2차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유리도 깨져 있고 그 사람들이 막 방화, 불까지 지르고, 굉장히 좀 심한 사건이었죠. 현재에도 좀 절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 가다가 봐도 상점의 유리창이 부서져 있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주사를 맞지 않으면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는 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식당에 가는 걸 꺼려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식당 비즈니스, 작은 비즈니스들은 더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중상층들이 더 박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 규제로 작은 비즈니스들을 무너뜨리고 대기업이 장악을 한다. 두 번째, 돈을 많이 풀어서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계급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세 번째, 돈을 많이 풀어서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세금을 계속 걷는다. 네 번째,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돈을 계속 잃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된다. 이것이 리셋의 한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화 정책이나 정책적인 미래의 방향을 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조지 게몬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분은 재무부와 연준이 합쳐져서 소셜 스코어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이제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저도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부채에 상관없이 무한으로 화폐를 만들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소셜 스코어 제도로 국민을 통제하게 되겠죠. 이런 세계가 오면. 제가 최근 영상을 올린 제프 부스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힘이 커지고 결국에 이제 더 통제가 심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약간 룰 같은 건 다 높으신 분들이 위에서 정하시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최선책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정부와 돈을 분리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지금 거의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한 인플레이션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죠. 정부에서 이제 나눠져서 통제를 받는 그런 돈이 아니라.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 보시고 전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기분이 어떤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죠. 비트코인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장 강력한 해시파워로 보호를 받는 통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시파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보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있는데요. 거의 이 그래프에서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안전함을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을 사면 바로 지갑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생각 안 하고요. 이건 저한테는 보험이니까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주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더욱더 탈중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클 셀러 같은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 다 사가겠죠. 그리고 서민들은 사게네 뭐네 하면서 더 가난해지고, 이러면 되게 슬퍼지는 일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외에도 시스템 안에서 하는 가치 저장으로 저는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데요. VTI나 QQQ 같은 그런 미국 주식 ETF나 그리고 너무 뻔한 주식들,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지배할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 주식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산 차원에서 미국 주식시장 ETF나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 주식을 사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한적한 곳에 땅과 식량, 물, 무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좀 창의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서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